2021년도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교육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 학교협동조합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학교협동조합의 미션과 비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학교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와 지역의 문제, 그리고 자원 탐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뒤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아이템 발굴과 사업 아이디어 선정,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에 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학교와 지역의 문제 및 자원 탐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조연초등학교의 큰꿈 교육협동조합입니다. 학교 자체가 워낙 작고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다 보니 돌봄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 사업을 직접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출발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역이 가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여 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업 운영의 초기 2주간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시식회를 통해 제품의 사업성에 대한 감각을 키운 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해보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조연초등학교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공간조성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외 조합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는 회비, 후원금 등으로 마련하고 운영을 위한 일손은 조합원들의 품앗이 봉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호적인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거나 교육, 환경, 생태와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인력들을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모색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적 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타진해보고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소비자 집단을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 중 하나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교협동조합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어떤 점에서 필요할까?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구성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참여는 각 학교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협동조합 사업 아이템 발굴입니다. 다음 중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가게, 웨딩 플래너, 방송 중계,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예술작품 경매 등 앞서 살펴본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여러 유형의 사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유형별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가게가 81.3%, 직업 및 진로, 창업이 8.1%, 그리고 방과 후가 5.9%로 가장 비율이 높아 이 세 부문이
학교협동조합의 주된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학교협동조합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고딩닷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무한창업 선일 이비즈니스 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동해 36 사회적 협동조합은 3D 프린터를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수학교인 경기도 세솔학교는 김포교육지원청에 카페 1호점을 설립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이용하며 행사 음료를 카페에 주문하고 있어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솔학교의 2호점 카페는 공공기관과 결합한 학교협동조합 모델로서 김포 풍무도서관에 2호점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인 서울의 미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 뜻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교내 판매점인 꿈이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한 뒤 전공과 학생들과 함께 학교 카페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교육하며 이를 통해 학교에 재능을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아이디어 선정입니다. 협동조합의 세부 과제를 점검하는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만다라트 기법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유명 야구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가 드래프트 1순위를 목표로 설정한 9가지의 세부 과제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한 자료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소개드립니다. 협동조합의 세부 과제를 예로 공통의 어려움이나 조합원이라는 주제를 상정하여 각각의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손익 계산과 자금 마련, 판매 방안, 주사업 등 사업 예산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사회 조합원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세부 과제를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 수행 계획 논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기보다는 시범 사업의 운영 기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르미의 추정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손익 계산을 추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인데요. 페르미가 원자폭탄 폭발 시풍압의 속도를 추정한 실험입니다. 만약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면 계산이 맞은 것이고, 결과가 가설과 다르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정해보는 표인데요. 30대 후반의 회사원이 카페를 창업한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내는지 산정해본 자료입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20% 정도로 잡고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대략의 매출 총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판매 관리비로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의 추정은 사업성을 타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학교협동조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입과 지출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 수립 시 손익 계산 산출을 통해 사업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하면 매출 총이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매출 원가가
전체 매출의 62.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매출 원가는 보통 60% 전후로 잡히면 이상적입니다. 매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을 사전에 추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입니다. 직원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업 운영 시 발생할 비용을 미리 추정해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족한 인건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또는 회비, 후원금의 형태로 지원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하면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표의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은 대략 410만 원 금액이 나오는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 등 추가로 공제할 영업외 비용이 있으므로 이 금액이 순수한 이익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판로 개척 방법과 고객 확보, 지원 사업의 탐색 등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를 다졌다면 외부 지원도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학교협동조합은 여성기업이나 마을기업, 장애인 기업의 지원이 어려워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2020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라는 자료를 보면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고용 관련 일부 지원 정책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